자,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헌법이 무엇인가요? 라는 걸 배우고요. 그 다음 헌법의 특징을 여러분들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처음에 목차가 이제 헌법의 개념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저는 강사입니다. 그럼 제가 다 설명이 되나요? 그러진 않죠. 저만 강사요. 해커스에도 얼마나 많은 강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낫겠죠. 20개처럼. 저는 강사이고요. 자, 그러니까 직업은 강사이고요. 남녀 성별로 따지면 남자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막내거든요. 그래서 막내고요. 아, 막내들은 어떤 특징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관리반을 운영했고요. 그럼 관리반 운영한 사람들, 아, 애들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나 보다.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격이 없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걸 정의할 때 한 칼에 정의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뭐 해보자는 거야. 분류해보자는 거죠. 직업이 뭔가요? 성별이 뭔가요? 그 다음에 뭐 자산 얼마 정도 되나요? 그 다음 뭐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요?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특징. 비교해보자는 거야. 헌법을 무엇과 다른 법, 민법과 형법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잘하려면 나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 정확하게 감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사법에 김대한 선생님 계시잖아요. 김대한 선생님하고 비교해보자. 또는 경찰학에 조현 선생님도 계시고 이상훈 선생님도 계시죠.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면 어떻다, 어떤 차이점이 있다. 영어에 비비안 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김한나 쌤도 계시죠.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면 어떻다. 남들하고 비교해보자. 그럼 이 사람의 특징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비교해보면 그 사람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배우는 목차가 헌법의 개념이야. 개념도 모르는데, 아니 단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합니까?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을 하려면 당연히 법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하려면 기본적으로 뭐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헌법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어떤 것이 무엇이냐라는 정의, 개념은 한 칼에 정의할 수가 없더라. 행정법도 요즘에는 대부분 책이 이렇게 돼 있거든. 즉 행정법 무엇이다 이게 아니라 다양하게 분류해보고 특징들을 나열해 봅니다. 그럼 행정법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헌법도 다양하게 분류해보고 다른 법과 특징, 다른 법과 비교를 해보면, 아, 얘는 어떤 것이구나, 어떤 것 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 목차는 헌법의 개념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알아야 우리가 법전을 해석할 수 있고, 법전을 해석할 수 있어야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법은 대부분 처음에 개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개념. 자, 이 개념을 알려면 뭐다? 다양하게 분류해보고 다른 것과 비교해봐야, 아, 이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처음에 개념과 분류, 그리고 두 번째 목차가 특징이라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법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얘기를 해요. 국가의 근본법이래요. 국가의 근본법, 최고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국가는 왜 탄생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경찰학에서도 나와요. 경찰학에서도 국가의 탄생. 고대가 아니라 이제 학자들은 성선설과 성악설이 이렇게 대립해요. 국가는 왜 필요합니까? 성악설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악한 존재인가요? 선한 존재인가요? 저는 악한 존재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만약 국가가 없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저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 다큐멘터리 진짜 좋아하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맨날 이제 잡아먹히고 잡히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뭐 들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누우라든지 애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것 같아. 차라리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아이, 풀만 뜯고 있으면 계속 쳐다봐야 돼. 온놈이 애비 이러는 게 또 아니고 잡아갖고 무릎 뜯어버린다는 거죠. 특히 하이에나 그 잡아 죽일 때는 기본적으로 숨통을 끊고 먹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먹잖아. 인간도 동물인데 다를 게 있나? 예를 들어서 국가가 없으면 아마 나같이 힘없는 사람은 다 노예돼 있을걸?
그래서 노예돼가지고 전부 다 반일하고 때리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어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경찰도 있어야 되고 군대도 있어서 뭔가 규율을 잡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다? 성악설이야. 성악설. 저는 약간 성악설의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자, 성선설은 왜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 어차피 잘 사는데 국가가 없어도 잘 살아. 사람들은 평화롭게 잘 사는데 왜 국가가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사과도 따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돼지도 이렇게 지나가는 돼지 잡아가지고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럼 너무 평화로운 세상인데 왜 우리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나요? 더 잘 살기 위해서요. 뭔 말이냐? 아니 아닌 말로 에덴 동산에 사과가 있네. 저 사과 어떻게 딸 건데요? 여러분들 사과 딸 수 있는 키가 되나? 안 되잖아. 그럼 뭐 돌팔매질 같은 걸로 사과를 맞춰야 되는데 돌 맞고 떨어지는 사과 참 맛있겠다. 맛도 없을 거거니와 돼지고기가 먹고 싶네. 자, 돼지가 먹고 싶으면 뭐 지나가는 돼지가 자 제다리 드세요 이러나? 안 하잖아요. 결국 멧돼지 같은 애들 뭐요? 뭐 창으로 찌르거나 아니면 뭐해서 잡아야 되는데 잘못 잡았다가 멧돼지한테 죽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별 지장 없지만 국가가 있는 데를 가보니 거기 시장이라는 데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돼지고기 먹고 싶으면 돼지고기 사 먹을 수 있지. 사과도 깨끗한 상태로 먹을 수 있지. 야, 국가가 있으면 더 낫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다? 국가한테 우리가 어떤 우리의 권한을 맡기겠다. 너희들한테 우리의 권한을 줄 테니까 더 잘 살게 만들어봐. 더 잘 살려고 만든 게 국가다. 이게 이제 성선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성악설이든 성선설이든 하여튼 국가는 필요해요. 근데 국가가 되려면, 국가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단체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한데요. 그 하나는 뭐다? 우두머리예요. 리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질서, 즉 규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규율의 최고법이 뭐다? 바로 헌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을 뭐다? 국가의 근본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헌법의 기본 내용은 다양한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권리들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사유재산 원하죠? 여러분들 생명과 신체 다 유지하길 원하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것들을 기본권이라는 것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 있죠? 대통령, 그 다음 국무총리, 장관들 이런 것들을 뭐다? 결국 집어넣은 것들 이것이 헌법이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권리들을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그러고 이런 필요한 조직을 뭐다? 통치구조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설은 좀 갈리지만 국가는 필요하대요. 자, 그럼 국가의 최고법이 뭐다? 바로 헌법이고 헌법에는 기본권과 그리고 통치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입문서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파일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입문서를 볼게요. 요걸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12페이지네요. 헌법의 개념. 우리는 헌법을 국가의 근본법이라고 알고 있다. 과거 계몽주의 시대 학자들은 국가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라는 논쟁을 했는데 성악설의 대표학자인 홉스와 같은 학자는 만약 국가가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끔찍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국가는 꼭 필요하다. 근데 루스와 같은 성선설은 인간은 선한 존재이니 국가는 없어도 돼. 국가가 존재한다면 없는 상태보다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뭐다?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자, 국가의 근본법.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 차이는 존재하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선 리더와 규율이 필요한데 리더와 규율이 없으면 동물의 세계나 다름이 없으니 결국 리더나 규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국가의 핵심인 리더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선출하게 되고 규율은 단계를 나누어서 효력의 차등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것,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을 헌법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효력을 갖는 게 헌법 밑에 있는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헌법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다양한 권리들, 우리 모두 존중받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기본권이라고 하고 국가의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밑에 둘째 줄 대통령, 국회, 법원 이런 것들을 규정한 걸 통치구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따라서 헌법의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헌법의 특징이죠. 사실적인 특징과 규범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실적 특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헌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헌법이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 헌법이 독일의 바이마르인데 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냐? 독일하고 일본이 뭐요? 동맹국이었죠. 2차 세계대전 때. 따라서 일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즉 일본이 뭐다? 독일에 배워와서 헌법을 배운 거야. 또 그 일본이 배운 헌법을 결국 뭐다? 우리가 경성제국대학이나 이런 데서 결국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일의 헌법을 직수입한 게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간접 수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 해방 전에 독일 헌법이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인데 당연히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창기에 해방된 다음에 처음으로 헌법전을 만들 때 독일이 여러분들 의원내각제죠.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의원내각제로 만들려고 했어요.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급제동이 들어갔다는 거죠. 누가? 미국이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려면 기본적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의원내각제면 자기들이랑 너무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 시스템을 자기들이 모르니까 자기들 체제인 뭐다? 대통령제로 가라 이렇게 밀어붙였고 또 이에 영향을 받았던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뭐다? 대통령제가 되었죠. 이렇게 헌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사실적인 속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대통령제가 옳고 의원내각제가 그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형법 같으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되잖아. 당연한 거죠. 근데 헌법은 대통령제가 옳고 의원내각제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역사적 상황이라든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다? 우리가 대통령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른 법과 비교해 볼까요? 당연히 우리 헌법은 다른 법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최고법이다. 즉 최고법이기 때문에 이 헌법에 위반된 뭐다? 그 법은 제거됩니다. 헌법에 위반된 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최근에 낙태죄가 위헌됐죠? 위헌됐다는 건 뭐예요?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야. 헌법 어디?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은 기본권 중에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어. 즉 내가 애를 낳을 건지 아니면 낙태를 할 건지 내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런 자기결정권을 과잉 너무 심하게 제한하고 있으니까 낙태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제거됩니다. 헌법이 최고법이기 때문에 그 최고법에 위반되는 것들은 제거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최고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3페이지 사실적 특징. 우리나라 공공헌법 초안을 마련했던 유진호 박사는 처음에 의원내각제로 정부 형태를 규정했는데 이승만 세력의 반발과 자국의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기를 원했던 미국의 압박 등으로 현재 대통령제를 취하게 되었다. 즉 헌법은 이와 같이 당시의 문화 또는 나라의 역사 등 다양한 사실적 특징을 가지게 된다. 대통령제가 옳고 의원내각제가 그런 것이 아니다. 나라마다 다양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밑에 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최고법. 헌법은 다른 법과 비교할 때 가장 가는 효력을 갖는데 다른 법이 헌법하고 충돌하면 그 법률은 무효가 된다. 즉 제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군인 가산점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낙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헌법에 반한다고 해서 위헌이 된 거죠. 최고법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